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엔캠이 오늘 기준으로도 지금 조금 답답합니다. 그쵸? 예, 지금 이 정도 조정. 사실 오늘의 조정은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거는 아니에요.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또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갔었고, 그리고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서는 이렇게 윗꼬리를 좀 길게 만들면서 이제 오전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 오늘 제가 영상 시작부터 조금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제 영상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이 구간부터가 이제 여러분들 7월이거든요. 근데 7월 시작을 기점으로 봤을 때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힘을 빼버리고, 좀 가려고 하면 또 힘을 빼버리죠. 근데 벌써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좀 가려고 하니까 또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좀 엔캠이 좀 출발 좀 하려고 하면 지수, 증시가 같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한 나날들이 조금 계속해서 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보도도 나왔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인데, 엔캠 12 독인가 약인가 재무구조 개편 속 엇갈린 시각이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헤드라인으로 오늘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엔캠과 12 참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굉장히 지겨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영상 녹화하기 시작 전부터 이 8만 원이랑 10만 원이라는 구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줄을 지금 쫙 그어놨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가 왜 그어놨냐면,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엔캠을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8만 원 구간까지는 좀 가볼 만한 몇 가지 현실적인 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줄을 좀 그어 놓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2차적으로 일단 이 10만 원이라는 구간도 만족 못 하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도 좀 가볼 만한 몇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거 딱 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내용 집중만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지금 요거 보도 내용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오늘 내용은 제가 공시도 엄청 자세히 파헤쳐야 돼요. 지난 6월 공시부터 차근차근 다 봐드리겠지만 내용이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만 좀 잘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지겨운 12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장 큰 개념 하나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모로 뭐 장점과 단점들이 좀 많이 이제 엇갈리는 게 또 이 전환사채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 12,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환사채죠. 그러니까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건 맞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자본 확충 효과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그러니까 돈을 빌렸어요. 채권이에요, 채권. 돈을 빌렸는데 이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이 CB가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게 이 채권 갚아야 될 이 원래 부채 채무는 없어지고 주식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자본이 확충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익금이랑은 성격이 조금 다른,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단점으로 봤을 때 좀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또 굉장히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일단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보도는 제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이 콜옵션 12 이단 매각으로 커지는 오버행 부담이라고 해서 요 보도 내용을 봐야 돼요. 이게 어제 오후에 나온 보도인데, 이게 보도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 뭐 틀린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 이 오버행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엄청 쉽게 말씀드려서 잠재적 매도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 매도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으로 왜 바꿔요? 내가 원금을 보장받아도 되는 채권자 입장인데, 나 그 원금 보장 안 받을게, 나 그거 주식으로 줘 라고 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식을 팔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콜옵션 시비를 이렇게 이제 이 시비를 자꾸 콜옵션으로 땡겨온 다음에 자꾸 그걸 매각을 해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 채권자가 주식으로 이제 이 시비를 전환을 한 다음에 그 주식을 또 팔아버리겠다라는 그 어떤 압력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커지는 오버행 부담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께서 콜옵션 10이 일단 매각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요 공시 내용으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공시를 틀진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에 사채를 취득했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6월 중순쯤에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11회차, 12회차가 있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엔캠이 이 11을 발행을 했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맨
맨 처음에 전환사채 발행을 했을 때 엔캠이 이 시비를 먼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채권자가 이 전환사채를 이제 갖게 되죠. 그 채권자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비를 엔캠이 채권자로부터 먼저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콜옵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로 그 콜옵션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이 11회차, 12회차를 지난 6월 달에 다시 사들인 겁니다. 근데 이 시비를 다시 사들였을 때 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채권자로부터 시비를 다시 가져왔다라고 하니까 돈을 갚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 콜옵션만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권리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권리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 시비를 만약에 소각을 해요.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돈을 갚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각을 하면은 그게 또 굉장히 또 호재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방금 전에 보도 헤드라인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걸 소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매각을 했어요. 매도. 그러니까 엔캠이 처음에 시비 발행을 했었던 거를 채권자한테 이제 팔았죠. 근데 채권자한테 그 시비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시비를 다른 채권자한테 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시비를 지금 다시 이쪽에서 사왔기 때문에 나 그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게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행 부담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 엄청 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최대한 생략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월 10일 날 이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이제 이 내용이 나왔었죠. 이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보도 내용이에요. 엔캠이 시비를 다시 한번 취득을 해왔었는데 그걸 지금 매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한테 팔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채권자가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제 그 시비 있잖아요. 그 시비를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너무너무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시비를 이제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금을 보장받으면 되는 상황인 건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금 보장을 받지 않고 지금 주식으로 전환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몇 주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68,000원짜리입니다. 68,000원짜리 14만 주, 17만 주. 그래서 100억, 120억.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회차 같은 경우는 총 220억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11회차 같은 경우는 73,000원짜리 13만 주 정도 됩니다. 그렇게 100억입니다. 그래서 총 다 해가지고 이번에 전환 청구가 하게 되는 게 이제 32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엄청 큰 규모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는 거냐면 이 전환 가액이 68,000원, 73,000원, 6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엔캠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한 6만 원 정도 되죠, 여러분들?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그냥 이 100억 이거 120억 뭐 100억 해가지고 320억 요거를 원금을 보장받으면 되는데 굳이 더 비싼 주식으로 지금 받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엔캠의 주가가 6만 원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고 68,000원, 73,000원보다는 더 높게 고공행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채권자가 한 거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엔캠이 채권자한테 어떤 뒤에서 어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거 내가 원금으로도 너한테 갚을 능력이 있기는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원금으로 갚지 않고 너가 그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주가가 나중에는 8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주가 올라가게 되면 너 그거 68,000원짜리 너 그거 73,000원짜리 너 그때 그거 팔아. 그럼 원금 보장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 라고 해서 이 채권자랑 뒤에서 샤바샤바를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 어찌됐든 간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더 비싼 주식으로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6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지금 바꾸겠다는 거 한 겁니다. 거의 한 300억이 넘는 이 규모를 채권자가 이제 두 곳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방금 전에 보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주가가 점차 이 시비 전환가에까지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행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68,000원 뭐 7만 원 이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채권자들이 이 주식을 팔아치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버행이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채권자들이 주식을 팔면 당연히 좀 하방 압력으로 좀 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보도에는 지금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채권자 입장에서 원금 되면 팔 거면 원금에서 팔 거였으면 뭐하러 주식으로 바꿔요?
이 원래 이 가격보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73,000원이죠. 그리고 68,000원, 73,000원 이 정도 부근까지 되겠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여기서 이거 주식을 팔 거였으면 뭐하러 주식으로 바꿔요, 여러분들. 이거보다는 더 고공행진할 거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바꾸겠다라는 전환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날짜가 원래 7월 17일이었어요. 여러분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이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었던 그 상장일이 원래 7월 17일이었었는데 이 매도 가액에 대한 그 청구일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원래 매도 대금 수령일이 7월 18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8월 18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7월 17일까지 여기 주가를 좀 뭔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다들 많은 예상들을 했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한 달 정도의 지금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8만 원이라는 곳에다가 제가 줄을 그어 놓은 것도 한 달 정도의 이 기한을 여러분들께서 주시고 어차피 8월 될 때까지 지금 한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18일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행진을 시켜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68,000원, 7만 원보다는 더 이제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래야지 걔들도 익절을 하기 위해서 주식으로 바꾸는 거지 원금이랑 똑같이 매도를 할 거면 뭐하러 주식으로 바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거고 그리고 이제 8월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 관세액이 있죠. 관세액이.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 속보가 오늘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7월 23일 기준으로 오늘 나온 게 미국이랑 일본이랑 관세 협상이 이제 오늘 기준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가 원래 25%였던 게 15%로 지금 낮춰졌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온 보도인데 중요한 건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죠. 계속 관세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지금 두드러 맞은 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인데 뭐 트럼프는 관세 일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드러 맞은 게 지금 벌써 몇 개월째인데 관세가 만약에 해결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일단은 뭐 8월까지 늦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시점 자체가 일단 주가를 어느 정도 말아 올린 뒤에 그 이슈가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 먼저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자동차 관세도 조정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가 일본과의 합의는 위대하다 이러면서 뭐 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한국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요거 이제 일본이랑 관세 협상 얘기 나오고 나서 일본 증시가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1등입니다. 증시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4%대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의 4%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관세 요거 내용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주식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주식이 다 올라갈 거니까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갈 거니까 엔캠에도 물 타도 된다. 물론 그것도 맞기는 하죠. 근데 기왕이면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놈에다가 지금 물을 타면 조금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 흐름 자체가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좀 가볼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지금 있는 상태고 그것도 8월 기준으로. 근데 8월 기준으로 이제 관세액이 나오게 되면 시장 자체도 지수 자체도 조금 더 좀 상방을 열어놓을 만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좀 더 남아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밖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엔캠에다가 물을 타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몇 개의 주식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좀 리스트를 좀 추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 자체가 이 리튬 가격이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때 날짜 보시면 이때가 6월 24일이죠.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잘 말아 올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시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좋은 가격 흐름을 이런 식으로 잘 유지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쪽 구간에 보시면 이때가 7월 14일일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7월 14일이죠. 7월 14일. 그러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리튬 관련주 정도는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난 하이드로 리튬이랑 리튬 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이제 같이 끌고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1320원에다가 한번 잡아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요. 7월 14일 기준으로 1320원이었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여러분들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 이거 동영상으로 좀 찍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7월 14일 여기 있죠?
7월 14일 기준으로. 참고로 이거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알림 서비스 그냥 나가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되는데, 탄산리튬과 급등하고 테마성 수급 예상되니까 단타 관점으로 선진입해보자라고 해서 1320원에 실제로 여기다가 7월 14일 기준으로 7월 14일 제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탄산리튬 가격 보고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원래 리튬 정도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엔킴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차피 손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같이 가보기 위해서 하이드로 리튬을 잡아놨었던 게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1320원이 지금 딱 정확하게 이 위치입니다. 7월 14일 기준으로. 근데 상한가 지금 3번 갔죠. 이때 상한가 한번 갔고 다음날 상한가 이거 월요일 날 갔고 어제 기준으로 장중국 가격 상한가 한번 갔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런 식으로 시스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탄산리튬 가격 이런 식으로 조정 들어오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익절 같이 해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리튬 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 아래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요거 매수 체결 못 하신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날 이거 같은 경우도 800원에다가 7월 14일 날 동일하게 잡아놨었습니다. 7월 14일 날 800원. 동일하게 800원 맞죠, 여러분들? 800원. 보시는 것처럼 7월 14일 날 하이드로 리튬 매수 체결 못 하신 분들 같은 관점으로 800원 미만에서 지금 이제 매수해 놓으시면 된다. 리튬 포어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게 지난 리튬 포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바로 7월 18일 금요일 날 상한가 갔었고 월요일 날도 상한가 이렇게 갔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었고 오늘 이제 리튬 가격 조정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시세차익 물량 나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단타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져가 볼 법도 했었거든요. 이게 지난 7월 18일 기준으로 이게 리튬 이제 중국에다가 이 중국 불법 채굴 중단 소식이 있게 되면서 이게 이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동안에는 리튬이 중국에서 이제 이 채굴을 했었던 것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 버리니까 가격이 당연히 싸졌죠.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공급을 잡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기준으로 7월 18일이었기 때문에 7월 18일 날 그 저거에 대한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캠이라든지 뭐 중앙첨단 소재라든지 같이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도 7월 18일 기준으로 같이 움직였었던 게 결국엔 리튬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곧 있으면 해소가 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선발대를 끊었기 때문에 해소가 될 거니까 사는 건 좋아. 주식을 사는 건 좋은데 요만큼 올라가는 거 물론 좋죠. 근데 내 주머니에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사. 이만큼 상승 먹어. 물론 좋지. 근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런 거 사놓으면 조금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3일 동안에 3거래일 동안에 2배 갔습니다. 지금 요거 800원에다가 요거 잡아놨었으면은요. 고가 기준으로 1,800원, 1,600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2배거든요, 2배. 근데 일주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소액으로 물 타는 것보다는 단타 관점으로 몇 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창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좀 적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방 운영 안 하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무조건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하면 나와요. 여기서 구독자 인증하기. 요거 구독자인지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문자, 텔레그램 요런 거 다 안 하셔도 되니까 구독자가 맞는지 요것만 좀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뭐 급등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도 무료로 지금 다 알림 서비스로 보내드릴 거고 하고 있으니까 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 것만큼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진짜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고 저희 채널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엔캠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중앙첨단 소재도 계속해서 좀 같이 커버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엔캠 중앙첨단 소재, 엔캠 중앙첨단 소재, 중앙첨단 소재도 별도로 영상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앙첨단 소재가 지난 2024년 10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지금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제가 최근 들어서 중앙첨단 소재 별도로 좀 다뤄드리면서 이거 하나 좀 터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최근 내내 정말 중앙첨단 소재 계속해서 진짜 한 2주 넘었죠, 여러분들. 지금 중앙첨단 소재 2주가 뭐예요? 진짜 곧 있으면 거의 한 달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3주 전에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앙첨단 소재 내용을 별도로 좀 다뤄드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엄청난 급등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기법서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홍색 막대기 여러분 식으로 딱 꽂혔죠. 그럼 종가에서 그냥 딱 매수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단타 또 먹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준주목 딱 시켰죠. 종가에서 매수해버려. 그럼 바로 여기 뒤에 다음에 가는 거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것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크게 보면은 이런 거 갈만해요. 종가에서 그냥 매수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제가 기법서에다가 좀 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저 기준봉이 뭐냐면은 이제 기준봉 N 불기둥이라고 하죠. 장대 양봉이랑 큰 거래 대금이에요. 이게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동안 장대 양봉이랑 같이 큰 거래 대금이 발생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는 거래 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 정도는 발생이 되면서 최소 10%대 이상 급등이 나와줘야지만 찍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의미 있게 찍히면서 장대 양봉이 찍히니까 이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그게 힘이 더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만큼 거래 대금이 그동안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 없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지금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서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 저 돈 받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무료로 이런 것들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댓글창에 있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만 클릭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만 클릭해서 제출해 주시면 무료로 지금 다 보내드릴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짧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제가 영상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마감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추가적인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용 준비해서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